다음 소식은 그 북극성 드라마 북극성의 대사 한 줄 때문에 좀 중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가림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님도 함께 얘기를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극중에서 전지현 씨의 어떤 대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이걸 봤는데요. 네. 그 전지현 씨가 극중의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그리고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라는 이 한마디가 중국 관계자 네티즌들의 약간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정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 드라마가 중국에는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장면 외에도 중국 다롄 지방이 나오는데요. 그 지방을 사실은 홍콩의 허름한 시장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이 드라마 극중에 나오는 악당들은 다 웬만하면 또 중국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냐라면서 굉장히 지금 중국 내에서 분위기가 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교수님, 이거는 전지현 씨가 말한 게 아니고 드라마 대사예요. 그런데 왜 그런 비난이 왜 전지현 씨에게로 지금 쏠리고 있다고? 중국인들이 과몰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몰입? 이게 과연 무슨 쟁점거리가 될 만한 예. 것인가, 그리고 인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같은 그런 OTT에서 방영되고 있는 거 대부분 중국에서 볼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걸 마치 본 사람처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법으로 시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적재산권과는 전혀 관계없이 단순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이건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의 심정적인 어떤 느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주와 객이 전도가 됐고, 그리고 사실과 이 허위라는, 우리가 픽션과 논픽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혹시 민족주의 성향이 개입되는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과도하게 평가하면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특히 어떤 관방에서 이제 여론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예전에 봐왔던 그런 경험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와 연관시킬 수 있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타이밍상으로는 저는 조금 좀 과도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8.15 전후도 아니고 곧 있으면 추석인데 아마 이게 개봉 날짜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거와 연관해 가지고선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족주의적인 감정까지는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건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불매 운동 조짐도 조금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적으로 되게 피부에 빠르게 와닿고 있다고 예. 하는데요. 전지현 씨가 이게 사실 4년 만에 복귀작이에요. 예. 대부분 이렇게 복귀를 하기 전에는 사실 CF나 많은 것들을 예상을 하고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전지현 씨가 글로벌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도 있고요. 뭐 보석 제품도 있는데 네. 그 중국 내 사이트에서 다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브랜드가 있어요. 네. 청소기 브랜드의 모델로도 발탁이 됐어요. 지난해 5월에 됐고요. 예. 그 브랜드에서도 완전히 전지현 씨 얼굴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사실은 이게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모델을 쓸 경우에 이게 승인부터 뭐 그런 절차가 한 1년 좀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략 3년에서 5년의 계약 기간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기간에서 아예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아마도 그걸 아실 겁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고 그쵸. 굉장히 14년도에 굉장히 공전이 히트를 한 드라마잖아요. 그 제품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치맥을 먹고 가는 걸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전지현 하면 광고 모델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전지현 씨를 지금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것이 업계로까지 좀 파장이 이어지는 건 지금 중국에서는 한한령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끊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게 네, 좀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가 한한열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어떤 결과적인 판단일 겁니다. 중국에서는 한한령을 한 바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한 적도 얘기하고 없고 있죠. 그리고 뭐 예.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한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에 거듭된 어떤 반중적인 정서가 행정, 정치, 외교적인 측면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예. 우리의 어떤 기업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그리고 물적인 손해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활동의 제재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한한령이랑 연결을 시키는 것은 사실은 당시의 상황과는 딱히 맞닥뜨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혐한 정서가 드라마의 문구 한 구절, 대사 한 구절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다라는 것은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도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글쎄요. 이 중국과의 관계 한한령이 명확히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거 풀리는 거 아니야라는 기사들도 많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 큰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낮죠. 제가 봤을 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몇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한한령이라는 것이 너무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났고 거의 10년에 가까워지거든요. 예. 걷다가 올부터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오픈의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최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저작물에 대한 판호 같은 거를 게시를 해주고 한 것도 제가 봤을 땐 시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년은 중국의 에이펙을 주도하는 의장국입니다. 예. 중국에서도 상당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그리고 강제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문화가 결코 중국한테는 이롭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떤 봉쇄 한한령의 시각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여론에 편승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찾는 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그런데 전지현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활동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국내 활동에는 영향이 없지만 사실상 중국에서의 활동은 영향력이 미칠 수 있죠. 네, 한류 스타니까. 네, 너무나 예. 한류 스타고요. 본인은 아마 지금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정작 이걸 송출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게 모든 것이 전재현 씨의 책임으로만 와닿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중국 내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연차가 되는 배우가 이 대사를 제재하지 못했냐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당황스러운데요. 전지현 씨는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했던 만큼 앞으로도 아마 국내에서는 계속 할 거니까요. 예. 지켜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731이라는 영화가 이제 중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첫날에만 2억 명이 관람을 했다. 뭐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관제 동원이 전제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관제 동원. 않고는 2억 명이 이렇게 단시간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예. 과거에 중국에서 생활도 해보고 유학도 해봤는데 특정 일자에 특히 항일 운동과 관계된 거, 반미 뭐 이런 거 관계된 거 그리고 예. 대만의 독립과 관계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영화가 나오게 되면은 학생들을 일단 다 관람을 시킵니다. 근데 관람만 할 뿐 아니라 그 영화도 보지 못했던 학생이 가면서 국기를 들고 가고 플랜카드를 들고 가는 현상을 저는 자주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거는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있다, 다분하다. 특히 지금 미중 전략적인 경제 관계에서 일본이 미국에 경사되는 그런 형태가 아주 노골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731이라는 주제 다소는 진부하고 누구나 다 아는 거긴 하지만 더 자극적이고 더 역사에 고증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이러한 어떤 연예 문화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들의 활동, 그 어떤 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같은 이런 전반적인 예술 장르에 있어서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거는 시장이 넓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시장이 넓은 걸로 인해 가지고선
연예인들 혹은 예술가들이 자기의 의사를 전혀 파악 못하고 그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건 그건 일종의 비애라고 봅니다. 예. 사실 731이라는 영화가 일본군 731 부대 만행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 일본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수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재작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천에서는 어린아이가 테러를 당해가지고선 살해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예. 지나가는 일본인을 향해서 뭐 침을 뱉거나 욕을 하거나 린치를 당하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학교, 주중 일본 학교 그리고 일본 대사관 같은 데서는 일본인들의 활동 자제, 정치적인 발언 금지 이런 것을 사전 경고하는 그런 형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일 관계 그리고 아시아의 어떤 평화 번영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계의 대주제가 지금 발전과 평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인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모순적이죠. 예. 예. 또 하나요. 지금 인기 드라마에서 네. 역사 왜곡 논란이 지금 불거졌다고 하는데 어떤 네. 장면에서 이 논란이 나옵니까? 예,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폭군의 셰프에서 지난주에 이런 분량이 나왔습니다. 조선의 왕과 명나라 사신이 같은 높이에 서 있다는 거죠. 네. 그 한 장면을 보고 이게 왜 왕이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면 왕은 늘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신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작자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국조 올해의 근거로 이거는 한 장면이다. 예. 사실은 왕과 사신이 같은 높이에서 마주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신의 자리가 그 상석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가 왕이 사신을 이제 대접할 때는 사신에게 원래 고개를 숙이는 게 그게 이제 예의다라고 밝혀서요. 이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반중전서에 더 무게가 실린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글쎄요, 그게 뭐 반중 정세에 무게를 실을 만한 이슈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역사적인 고증 그리고 역사의 하나하나를 알아간다는 측면에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예술 장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그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어떤 표현의 자유와 새로운 어떤 문화의 창달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양국 간의 경쟁적인 관계의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어떤 면에서 경계를 해야 되고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